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떴는데요. 40대가 요새 집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여다보고 이걸 통해서 신문 기사의 특성과 현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기 강의 13기는 오늘까지죠. 오늘 자정, 목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급매 주었나? 이자 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40대 거래량 1965건 8월 이후 최다. 타 연령 대비 늘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당연히 네이버 뉴스인데요. 이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금 현재 특성이랑 그러니까 언론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다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이번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 서울에 지금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혹시 거래량이 살아나나? 요새 나는 영 집을 못 사겠는데 남들은 혹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나를 되게 기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하긴 한데 지금 시장 반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뭉개져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마이클 타이슨 주먹에 맞아서 지금 KO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바로 일어나셔요? 일단 카운트다운 안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일어난 다음에 아마 빙빙 돌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금리를 8개월 동안 8배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터진 게 아니라 한국은 그에 비해서 각종 규제에다 대출 중지에다가 시장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더 크죠.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애한테 타이슨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그대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뻗었는데 지금 다시 움직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걱정도 되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를 보면 뭐지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마지막 통계가 나왔을 때 600건이 안 됐어요. 제가 쓰는 평균은 6,000건이고 지금은 좀 낮춰 잡아서 5,000건을 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어차피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사고 있는데 40대 거래량이 늘었다. 의미가 없죠. 근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40대가 집을 더 샀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1965건. 일단 아파트는 아니죠. 이젠 보이는 거예요. 거래가 너무 없으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면 그냥 각자의 특이성이 뚜렷해지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지금 600건이 안 나오고 있는데 1965건이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집합건물,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40대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쪽에서 집을 사는 확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다세대 다가구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어디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를 선호를 해요.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이 생각보다 아파트가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좀 적은 곳인데 원래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40대는 거의 실거주가 많죠. 애들 키우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가리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곳을 샀다?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놀랍게도 평소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던 행동, 주거지에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연구 결과나 현장에서 체크가 어려워요.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중개사님이 없어요. 저 사람 원래 아파트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거나 지금 힘들어서 빌라 샀어. 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아파트 거래량에서 40대가 늘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전체 거래량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근데 1965건을 놓고 봤을 때 다세대 다가구 쪽에 가면 늘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에 가서 실거주를 할 맘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경제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 위기 때나 할 법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희한하게도 자기 집은 안 던져요. 자기 집을 처분하진 않지만 내 집을 구할 때 일단 이 시기는 버티고 보자. 아래로 내려가요. 월세로 버티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거지를 다운그레이딩 합니다. 딱 봤을 때 누가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40대가 나서기 시작하면은 실거주가 많이 하는 연령대인데 시장이 좀 살아나나? 라고 봤지만 전혀 아니에요. 기사의 특성이 이거예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자극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참 저는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모르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랑 이 의견이 제일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랑. 서울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아파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한 달에 그래도 5천 건, 6천 건은 거래를 해왔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2천 건대. 좀 많이 됐다. 15,000건대. 왔다 갔다 했지만 좀 평균을 잡자면 5천 건, 6천 건을 잡아도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죠. 투자를 하면 전세나 월세를 놓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굴러왔어요.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시장이 한 40년 가까이 쭉 굴러왔어요. 물론 옛날에는 아파트 개수가 적었으니까 거래량이 적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굴러온 시장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쌀 소비량이 있고 쌀 소비량이 줄면 밀가루 소비량이 있고 밀가루 소비량이 줄면 또 다른 걸 먹겠죠. 이런 식으로 필수품은 대체재가 나오면 나오지 이렇게 쭉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이 600건 아래로 내려갔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준 건 2021년도 10월 달부터예요. 그리고 조금 살아나는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중순부터는 정말 최악이에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쭉 오면서 지옥장을 맛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래량 확대가 어렵다? 표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확대가 되기 어렵다는 건 뭔 뜻이냐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계가 없을까요? 이게 제 이론이 틀리려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월세가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매매 시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매매 시장에서 여러분 5천 건 하다가 500건 나왔으면 4,500건은 공급과 수요가 딴 쪽으로 가야 돼요.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전세 시장에서 수급이 꼬이게 한 거죠. 공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금리 인상과 대외 여건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선택하지 않고 월세로 가게 만들었겠죠. 플러스 알파로 주거지 다운그레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면 월세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신데 거래량이 확대가 안 되면 앞으로 누가 사서 누가 전월세를 놓고 누가 사서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갖다 끌었을까요? 그리고 거래량이 확대가 안 되면 이게 과연 앞으로 분양이 될까요? 집을 아무도 안 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둔촌 주공은 그만하면 잘한 거예요. 한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건, 600건이에요. 600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둔촌 주공이 5,000세대 가까이가 대출이 안 나오는 영역도 있고 구조가 이상한 데도 있고 별의별 평수가 다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들어왔어요. 2순위도 남았고 일반 계약도 가능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미분양 나면은. 그러면 한 달 대비 10배 가까운 거래가 며칠 만에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 청약이에요. 2, 3년 후에 시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실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앞으로 분양이 되겠냐고요. 건설사도 눈치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될 게 뻔하면 누가 지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확대가 안 되면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데 역사적으로 월세 시장이 터져서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론화를 시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정부도 손 놓고 있긴 한데 이게 공론화되면 늦어요. 왜냐면 월세 비싼 건 전세 비싼 거랑 달라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월세는 더 내시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은 문제가 안 됐는데 그때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월세를 못 잡아요. 월세가 폭등을 해요. 월세가 감당이 안 될 때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독일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월세 때문에. 월세가 비싸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월세집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월세를 제공을 하겠어요? 그 월세를 제공이 안 돼서 월세가 비싸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 제공자를 만들어내겠죠. 12월 달에 얘기가 된 임대사업자도 이것과 약간 연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거 시장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거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가 어렵게 하려면은 전월세에서 특히 지금 월세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월세 시장과 연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는 사람, 실수요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특히 40대가 많아요. 애기들 때문에 이사가 어려운 사람들,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업무지에 가까이에 빌라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40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40대도 실수요가 많고 지금 규제 때문에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월세 때문에 제일 힘든 것도 40대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이 기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문제 급매 주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돈 벌려고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딩해서 왜 샀겠어요? 버틸라고. 여기 서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 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일시적 현상일진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거래량 확대를 해야죠. 그래야 이런 시장이 해결이 되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전세 가고 싶은 사람은 전세 가고, 월세 가고 싶은 사람은 월세 가고, 자유 선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경제 위기 터진 것처럼 다운그레이딩 하면서 빌라로 밀려나고 있고, 사람들 아파트 사는 건 싫고 빌라 사는 건 찬성이세요? 빌라 사면 남들이 돈 못 버니까 찬성이세요? 그 사람한테는 안 좋잖아요. 왜냐면 빌라는 나중에 처분할 수 있는 확률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쨌건 간에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와요. 실거주자가, 실수요자가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40대가 집을 더 산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 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밖에 나가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40대가 지금 금매 주어서 이자 부담을 버틸 수 있으니까 투자용으로 샀다는 식으로 쓰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과연 진짜 투자용으로 살까요? 투자용으로 사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살까요? 빌라를 살까요? 그 아파트를 많이 사겠죠.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 투자용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 내에서의 버티기예요. 이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시장 반등하나? 사람들이 집 좀 사나? 1965건? 얼음공장 걔가 600건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됐나? 확 늘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잔인하게도 시장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해석을 잘하고 내가 내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언론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맞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네이버 기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